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리스닝 강의를 하고 있는 한승태라고 합니다. 이제 시험까지 일주일 또는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 남았다면 고사장에서 내 실력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스킬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기초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이 내 실력이 400점 정도인데 시험에서 40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파트별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1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의 정답으로 나오는 6개의 표현은 매달 평이한 것으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4번, 5번, 6번 사진의 경우에는 정답 표현을 듣고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려면 정답을 고르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답을 못 고르면 오답 3개를 정확하게 속어가겠다는 생각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정답을 고르는 것보다는 쉬운 오답을 속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실전에 가면 내가 고른 보기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답을 찾는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답 2개는 정확하게 제거했는데 나머지 보기 2개가 헷갈린다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오겠지만 오답 2개를 정확하게 지웠다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절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애매한 것은 잠깐 잡아놓고 확실한 오답은 지워보겠습니다.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음원 드리겠습니다.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A rug has been rolled up on the floor. B. A television is mounted on the wall. C. Some plants are arranged on a patio. D. Some bottles have been lined up on a shelf. 가장 좋은 건 정답을 찾으시는 거고 혹시 뭐야 왜 답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답 3개를 정확하게 지웠으면 정답 찾는 게 확실히 수월해지셨겠죠. 정답은 B였습니다. A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깔개를 rug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카펫하고 rug의 대표적인 차이는 카펫이나 rug이나 만드는 소재는 똑같습니다만 우리는 바닥 전체에 깔아놓은 것들을 carpet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바닥 일부에만 깔아놓은 것들을 rug이라고 하죠. 혹시 rug을 정확하게 못 들었다 하더라도 rolled up 되어 있다는 건 말려져 있다는 표현이니까 A에 나와 있는 A rug has been rolled up on the floor. rug을 잘 못 들어도 뭐가 말려져 있다? 돌돌 말아져 있어야 되는데 A rug has been rolled up on the floor. 사실은 be mounted라는 표현은 정기 토익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물이 어딘가에 붙어 있을 때, 특히나 벽 등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A television is mounted on the wall. 텔레비전이 벽에 붙여져 있습니다. 벽에 걸려져 있습니다. 근데 난 mounted를 mountain으로 알았다, 산인 줄 알았다. 그러면 이거 일단 잡아 놓으셨어야 돼요. Some plants are arranged on a patio. C에 plants라는 반가운 명사가 있습니다만 on a patio. patio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외에 있는 테라스를 나타내는 명사인데 여긴 실내 사진이었잖아요. 그럼 B는 확실히 몰랐지만 C는 안 된다라는 걸 잡아 놓으셔야 되고 D는 Some bottles have been lined up on a shelf. 물론 영국 성우라서 some bottles가 아니라 some bottles 이렇게 나와서 발음이 살짝 어색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선반위에 병들은 없었는데 그럼 뭐야 이거 B겠네. A television is mounted on the wall. 이런 형태로 잡아나가는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잡히면 가장 좋은 건데 정답을 진짜로 못 고르겠으면 확실한 명사, 동사 등을 가지고 오답을 제거해 나가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실전에선. 자, 8톤 사진 한 장만 더 풀어보실까요?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The man is brushing snow from the top of some stairs. B. A shovel is leaning against the side of a fence. C. Snow is being cleared away from the ground. D. The man is spreading sand on an icy road. 아마 오답 2개를 제끼고 2개가 애매하다 그러면 A하고 C가 조금 애매하실 텐데 A, C만 다시 한번 들어서 지울 수 있는 건 하나 더 지워보겠습니다. A. The man is brushing snow from the top of some stairs. C. Snow is being cleared away from the ground. 자, 이 보기 A가 굉장히 애매하게 나오는 것들인데 A 같은 경우에 brushing 한다는 표현을 듣고 나서 이건가? 라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The man is brushing snow from the top of some stairs. 확실히 날려야 될 건 from the top of some stairs 하고 나와 있는 계단 꼭대기로부터 이런 걸 듣고 나서 A는 아니다 하고 확실히 지우셔야 돼요.
The man is brushing snow from the top of some stairs. 그렇겠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바닥에 있는데 계단 꼭대기에서 눈을 아니다. 그럼 C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기 A의 앞부분이 조금 헷갈리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나온 from the top of some stairs, 계단 꼭대기라는 걸 듣고 나서 이걸 오답 처리할 수 있어야 정답 C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 C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전에서 파트 1을 풀 때는 항상 오답을 정확하게 소거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파트 2의 대표적인 스킬들을 몇 가지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실 파트 2는 토익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보기를 열심히 듣는다고 정답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실전에서 파트 2를 풀 때는 전체 의미를 정확하게 못 잡을 경우에 내용의 일부라도 정확하게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파트 2는 25개의 문제 중에서 의문사 의문문이 12문제, 조동사나 비동사로 시작하는 일반 의문문이 5문제, 그리고 기타 의문문이라고 하는 나머지 유형이 8문제가 나옵니다. 기타 의문문에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택 의문문, 그리고 뒤에 꼬리가 붙는 부가 의문문, 너 저 영화 봤지? 그치? 이런 부가 의문문들, 그리고 제한 제공 요청의 의문문, 그리고 평서문까지 포함합니다. 의문사 의문문이 정기 토익에 12문제가 나오면 의문사 의문문 아래쪽에 나오는 보기는 36개가 되겠죠? 그렇죠? 의문사 의문문에서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yes나 no로 시작하는 보기가 평균적으로 36개 중에서 6개에서 8개까지도 나옵니다. 무조건 빠르게 오답 처리하셔야 합니다. 파트 2는 질문을 듣고 보기의 시작과 동시에 바로 오답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여유가 생기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등장하는 파트 2의 보기들 중에 정답으로 자주 등장하는 보기들의 유형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호를 붙여가면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을 듣고 결정나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뉘앙스의 답변들이 대표적인 정답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누구누구한테 물어봐라. 그건 누구누구가 알고 있을 거다. 걔한테 물어봐라. 또는 제가 알아볼게요. 이런 유형의 답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내년에 신입사원들을 몇 명이나 고용할 예정인가요? 그 결정 안 났는데? 또는 그럼 매니저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뉘앙스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답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야, 이 식당 오늘 왜 문 닫은 거냐? 저 문 앞에 사인 있네. 이런 대화에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나요? 와 같은 질문에 이메일 못 받으셨어요? 회의 일정표 못 받으셨어요? 와 같은 Didn't you get the email? 또는 Didn't you get the agenda? 처럼 반문하는 형태의 보기들이 거의 예외 없이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를 묻는 질문에 because나 to 부정사로 시작하는 보기는 100% 정답으로 고르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because로 시작되는 보기가 질문에서 묻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엉뚱한 답변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오답 보기로 등장하는 경우는 아주 간혹 있지만 출제 빈도는 사실 아주 희박합니다. 그럼 하나 더 추가해서 정리하자면 이유를 묻는 why로 시작하는 퀘스천에서 because나 to 부정사가 무조건 정답이 된다는 것은 why로 시작하지 않는 다른 질문에서는 because나 to 부정사로 시작되는 보기는 무조건 오답 처리해도 된다는 거겠죠? 마치 의문사 의문문에 나오는 yes나 no로 시작하는 보기를 바로바로 오답 처리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오답 처리하고 다음 보기를 들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which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명사 one이 나오는 것도 무조건 정답입니다. 어떤 거요? 그거요. 저거요. 저 파란 거요. 와 같이 the one, that one, the blue one 이런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택 의문문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평이한 정답도 자주 등장합니다만 제3의 답변을 제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야, 회의에 갈 때 버스로 갈 거냐? 아니면 기차로 갈 거냐? 저 비행기표 예약했는데요? 이런 답변을 제3의 답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didn't you, shouldn't we, isn't she 처럼 시작하는 부정의문문은 그냥 긍정의문문으로 의미를 이해하고 풀면 조금 더 빠르게 의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yes나 no로 시작하는 보기를 들을 때 의미가 혼동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Isn't she going to attend the seminar? no는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의미인가요?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이 질문이 Isn't she going to?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들을 때
isn't she를 그냥 is she going to attend the seminar?로 바꿔서 의미를 잡으면 순발력도 좋아지고 yes나 no로 시작하는 보기를 들을 때도 혼동이 없으시겠죠? 부정의문문과 긍정의문문은 질문의 뉘앙스에만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가 그 세미나에 참석하나요? 뉘앙스만 다를 뿐 결국 알고 싶은 것은 그 여자가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해되시죠? 팔투 문제를 5문제만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Number 1. When is the next meeting of the department heads? A. In room 105, actually. B. Let me check the schedule. C. 3 hours long. 실전이었다면 when만 듣고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A에 나와 있는 이 보기는 In room 105, actually. 누가 봐도 장소를 물어보는 where에 걸리는 답변일 거고 C에 나와 있는 얘도 살짝 혼동이 되겠지만 3시간 길입니다 라는 건 how long으로 시작하는 퀘스천에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3 hours long. 그러면 다음번 미팅이 언젠가요? 라는 거에서 다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이런 직접적인 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When is the next meeting of the department heads? Let me check the schedule. 영국 발음이라 schedule 대신에 schedule 이렇게 들렸는데 이런 답들이 아주 전형적인 답이죠. 그러면 우리 위에서 정리한 걸 조금만 더 추가해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When is the next meeting of the department heads? 보기에 check with the manager. 그 매니저한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답들. 아니면 난 모르겠다는 거니까 You should ask Tina. 이거 티나한테 물어보셔야지. 그 다음번 회의가 언제 열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John might know about that. 존이 아마 그거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형태들 아니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쉐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 더 가볼까요? Number 2. Why weren't you at Mr. Huang's retirement party yesterday? A. No, it didn't work out for me. B. Because I had a doctor's appointment. C. Sometime yesterday. 일단 답을 못 골라도 A는 날리셔야죠. Why weren't you at Mr. Huang's retirement party yesterday? 너 어제 미스터 황의 은퇴 파티 왜 없었냐? No, 뭐가 너야? 하면서 이렇게 날려버리셔야 돼요. 문제 없으시겠죠? B, C만 다시 가보죠. B. because I had a doctor's appointment. C. Sometime yesterday. 그래서 B에 나와 있는 because가 나와주면 너무 좋고요. 혹은 이 because가 생략된 상태에서 너 어제 왜 미스터 황의 은퇴 파티에 없었어? I had a doctor's appointment. 이렇게만 나와도 잡아 놓으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어제 점심 모임에 왜 안 오셨어요? A. I had a dental appointment. 치과 약속이 있어서요. 아니면 내일 회의에 왜 참석을 못 하세요? A. I have a meeting with a client. 제가 클라이언트와 미팅에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정말 아주 틀에 박혀있는 아주 정말로 자주 나오는 답변들이니까 실수 없이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하나 더 풀어보시죠. Number 3. Which of the slides would you like me to replace? A. The ones about new market trends. B. The cost of replacement is low. C. They've recently been remodeled. 슬라이드를 쫙 만들어 놨는데 이 슬라이드 중에 어떤 거를 제가 교체하길 원하십니까? 뭐가 문제가 좀 있나 보죠? 진짜로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질문의 의미가 잘 안 잡혔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Which of the slide? 근데 A에 나와 있는 이 대명사를 딱 들으면서 The ones about new market trends. 그거? 이거다.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거든요. 자, 전형적인 유형들 2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Number 4. Do you prefer the leather sofa or the fabric one? 질문 괜찮으시죠? 어떤 걸 선호하니? A. They're not the same fabric. B. We need to choose a table first. C. Most people would agree. 이런 건 실전에서 만나면 꽤 어렵게 느껴지실걸요? 이거 분명히 무슨 소파 얘기였는데 Do you prefer the leather sofa or the fabric one? 가죽 소파를 선호하냐 아니면 천으로 된 걸 선호하냐. 근데 정답으로 나왔던 B는 We need to choose a table first. 야, 지금 소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지금 테이블 먼저 골라야 돼. 뭘 소파 타령이야. 빨리 와, 테이블 먼저 고르게.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Most people would agree. A에 나와 있는 건 그것들은 똑같은 천이 아니에요. They're not the same fabric.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했던 선택 의문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야, 그 가죽 소파하고 저 천으로 된 소파하고 어떤 걸 선호하니? 아이, 가죽이 낫지. 아이, 가죽 너무 비싸지 않냐? 천으로 된 거 사자. 이런 답이 나오면 너무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제3의 답변이라는 건 야,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한식 먹을래? 일식 먹을래? 이런 게 나왔는데 갑자기 답변이 한식 나 오늘 중식 땡기는데?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제3의 답변이죠. 자, 한 문제만 더 가실 건데 요건 팁을 하나 드릴까요? 부정의문문이니까 긍정으로 바꿔서 한번 잡아보세요. Don't you have the rental contract with you? Don't you로 시작하지 말고 들으면서 필터링을 해서 Do you have로 시작해서 한번 가보세요. Don't you have the rental contract with you? A. I've already paid my rent. B. Yes, it's in my bag. C. My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사실 이 부정의문문을 들으면 이 앞에 있는 부정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들면서 미닝이 빨리빨리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정의문문에 don't you have로 잡는 것보다는 그냥 do you have로 이해해야 보기 B에 나와 있는 yes를 들으면서 가지고 있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Part 2는 이런 문제와 답변을 들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형적으로 난도가 있지만 틀에 박혀서 나오는 것들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Part 3, 4로 넘어가 볼까요? Part 3, 4는 결국에는 문제와 보기를 누가 더 정확하게 읽어놓고 듣기 시작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정확하게 듣는 실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문제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놓지 못한 상태에서 듣게 되면 자꾸 정답을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나 지문이 끝났는데 정답을 놓친 문제가 나오면 고민 없이 A, B, C, D 중에 하나를 찍어놓고 다음 셋으로 넘어가셔야만 합니다. 뒤늦게 다음 셋으로 넘어가면 다음 셋에 있는 문제들도 정확하게 읽지 못한 상태에서 또 대화나 지문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Part 3, 4의 문제를 풀다가 정답을 놓친 문제가 나오면 A, B, C, D 중에 어떤 것을 찍을지를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각종 시험을 너무 많이 보면서 자라와서 이건 확실히 알고 있지요. 같은 보기를 찍는 게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건 진짜 국룰이죠. Part 3, 4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문제는 질문에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가장 난도가 높습니다. 의도 파악 문제는 Part 3에서는 2문제, 그리고 Part 4에서는 3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시험에서 아주 고득점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의도 파악 문제를 버리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의도 파악 문제를 잡으려다가 다른 문제들까지 망쳐버리는 경우가 실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47, 8, 9번 문제 보기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48번에 의도 파악 문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왜 여자가 I'm planning to interview applicants soon 이라고 말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의도 파악 문제는 질문에 나온 표현이 등장하는 바로 앞문장 또는 바로 뒷문장을 듣고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대화 중에 여자가 I'm planning to interview applicants soon 이라는 표현을 듣고 그 다음 문장까지 들었는데도 정답을 고르지 못했다면 그 문제는 빠르게 찍어놓고 그 밑에 있는 49번 문제를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도 파악 문제를 고르려고 눈이 계속 48번에 남아있으면 밑에 있는 49번까지 같이 놓치게 되면서 한 셋에서 2개 이상의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47, 8, 9번 문제와 보기를 같이 한번 읽어놓고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7번 질문은 스피커들이 어디서 일하나? 보기에는 슈퍼마켓, 레스토랑, 메디컬 클리닉은 병원이겠고 케이터링 컴퍼니는 음식 조달하는 회사예요. 48번에 있습니다. 왜 여자가 I'm planning to interview applicants soon 이라고 말을 했냐는데 A에 나와 있는 reassurance라는 건 안심이란 말이죠. 등심, 안심 이럴 때 안심이 아니라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실수를 인정하기 위해서,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되게 조만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라면 49번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 제안하나 트레이닝 머티리얼, 교육 자료를 준비해주겠다. 가게에 크레딧을 준다는 건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포인트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오버 컴펜세이션은 전반적인 보수를 올려주겠다. 추가적인 휴가를 제공해주겠다. 혹시 여자의 대사에서
I'm planning to interview applicants soon 이라는 표현을 듣고 바로 다음 문장까지 들었는데 난 아직도 48번 문제를 못 골랐다. 그럼 그땐 찍어놓고 49번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음원 한번 들려봐 드릴 테니까 문제 한 번만 풀어보시죠. 대화 바로 갑니다.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Taejun. Jess is in the hospital, so she won't be able to do her shift in the produce section of our store tomorrow. Could you fill in for her? Oh, but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my day off. I've been working extra hours lately because we're understaffed. I understand, but please reconsider. I'm planning to interview applicants soon, so this won't happen again. Okay, I can help out tomorrow. Thanks. And in return, I'll give you an extra day off.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A, D입니다. 48번 정답인 A의 to offer reassurance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정기 토익의 정답으로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보기입니다. 결국에는 제시가 병원에 있으니까 네가 내일만 좀 대신해줘. 내가 곧 지원자들 면접할 거니까 다신 이런 일은 없을 거야. So this won't happen again. 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내일만 해주면 앞으로 또 이런 부탁을 할 일은 없을 거다. 결국 이 남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표현이었겠죠. 자, 들으셨던 대화를 스크립을 띄워놓고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남자분들 중에 성함이 태준이신 분들 계시면 너무 반가우실 텐데. Hi, Taejun. 태준 안녕. 뭐 이렇게 해요. Hi, Taejun. Jess is in the hospital, so she won't be able to do her shift in the produce section of our store tomorrow. 야, 우리 스토어를만 듣고 나서 슈퍼마켓인지 어떻게 알아?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슈퍼마켓을 정답으로 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어휘 중에 우리말로는 농산물 섹션, 농산물 코너, produce section 이걸 듣고 나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 문제 엄청 나오거든요. produce section이라는 건 농산물 코너. So she won't be able to do her shift in the produce section of our store tomorrow. 그리고 이거하고는 좀 별개지만 dairy product 이런 것도 슈퍼마켓 정답으로 엄청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어디서 일하나, 뭐 여자가 어디서 일하나, 남자가 어디서 일하나 물어보는데 고객으로 되는 사람이 쓱 들어오더니 I'm looking for some dairy product. 저 유제품을 좀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유제품 슈퍼마켓이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So she won't be able to do her shift in the produce section of our store tomorrow. Could you fill in for her? 잘 아시는 표현이죠. Fill in for someone은 그 사람을 대신하답니다. Could you fill in for her? 야, 그러니까 내일 그 여자를 좀 대신해 줄 수 있냐? Oh, but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my day off. 나 내일 휴무인데 나 휴무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Oh, but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my day off. I've been working extra hours lately because we're understaffed. Understaffed 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직원이 부족해서 최근에 extra hour, 근무에 초과 근무를 엄청 했어요, 저. I've been working extra hours lately because we're understaffed. I understand. 이해합니다. I understand. But please reconsider. I'm planning to interview applicants soon, so this won't happen again. 여기서 끝내셨어야 돼요. 저기 조만간 그 지원자들 인터뷰할 거라서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내일만 좀 해줘라. 앞으로는 이런 부탁 안 한다니까. 결국에 이 말을 한 이유는 딱 하나. 내일 하루만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조만간 지원자들 인터뷰해서 직원 뽑을 거야. I'm planning to interview applicants soon, so this won't happen again. Okay, I can help out tomorrow. Thanks. And in return, I'll give you an extra day off. 그리고 extra day off를 듣고 나서 추가적인 휴가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구나. 이것까지 잡으셔야 돼요. 정리해 볼까요? In return이라는 건 돌아오다가 아니라 그 보답으로, 그 보상으로 네가 내일 일해 주니까 And in return, I'll give you an extra day off.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놓으셨어야 됩니다. 그 대화나 지문이 끝남과 동시에 다음 셋으로 넘어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문제를 푼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음 세트로 이동하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D 중에 하나를 골라놓은 상태로 고사장에 가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안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누구든지 시험장에 가면 뭐지? 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대화나 지문을 꼭 만나게 됩니다. 이때 빠르게 찍고 넘어가서 다음 셋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실전에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답 놓친 문제 하나를 잡으려다가 다음 셋에서
2개 이상 틀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죠. 문제 보기를 읽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겠지만 문제 보기를 읽는 속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빨라지진 않습니다. 계속 연습하면서 예전에 읽어봤던 문제와 같은 문제 또는 유사한 형태의 보기들이 등장을 할 때 읽어나가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결국에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겠죠. 문제와 보기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속도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8-7을 풀 때 독해 속도에 개인차가 있듯이 8-3-4의 문제와 보기를 읽어나갈 때도 개인차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다음 세트로 넘어가서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와 보기를 정확하게 잡으려면 문제와 보기를 최대한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어순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문제 3개를 띄워놓고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most likely 같은 건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자는 어디서 일을 할 것 같은가? 이런 거. 질문에 나와 있는 most likely는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읽으면 여자가 어디서 일을 하나? 재정기관입니다. Financial institution. 그러면 전기톡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bank, 은행 같은 거 나오면 바로바로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사. travel agency가 정답이 되려면 무슨 투어를 한다. 아니면 뭐 호텔 reservation, 호텔 예약.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바로 잡아 놓으셔야 되고. 이 clothing store, 우리 잘 아는 옷가게인데 옷가게 정답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어휘 3개 뽑아봐라 그러면 일단 sweater, 그리고 a pair of pants, 바지, 아니면 skirt 이런 거 나올 때 아유 옷가게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dining establishment 우리말로 뭐죠? 2글자인데 식당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레스토랑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많이 듣는 뭐 메뉴 아니면 점심 특선, 런치 스페셜 이런 게 나올 때 바로바로 잡아 나가셔야 돼요. 60번입니다. 남자가 무슨 문제를 언급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실전에 갔는데 보기가 전부 다 문장을 이루고 있는데 주어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주어를 4번 되뇌이시면 안 되겠죠. 이 짧은 시간에 문제를 읽는 사람이 남자가 무슨 문제를 언급하나 그 남자는 잘못된 금액을 지불했다. 그 남자가 개인 물품을 손상시켰다. 그 남자가 이렇게 읽으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되겠죠. 결국에 보기가 모두 다 같은 주어로 나와 있으면 A에 나와 있는 주어 하나만 딱 잡아놓고 B, C, D에 있는 주어는 쫙 무시한 채로 최대한 간결하게 개인 물품을 손상시켰다. 거래 기록을 잃어버렸다. 홍보 이벤트를 참석을 못했다. 이렇게 잡아나가셔야 돼요. 61번입니다. Most likely 같은 건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읽어나갈 때 What will the woman do next? 이게 아니라 여자가 다음에 뭘 할까요? 그리고 이걸 읽어나갈 때 시선 처리가 동사나 목적어로 나와 있는 것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가면서 실시할 거다 survey를 확인한다 가격, 요청한다 디스카운트 할인, 확인한다 어떤 정책 이게 아니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보기를 한 번에 우리식 어순으로 간결하게 읽어나가려면 시선 처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야 확실히 좀 더 간결하겠죠. 그러니까 conduct a survey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survey 하시든지 설문조사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survey 편하면 그냥 survey 하시고 survey를 실시할 거다. 가격을 확인할 거다. 디스카운트를 요청할 거다. 어떤 정책을 확인할 거다. 의미의 변화가 없는 범위에선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우리말 어순으로 문제와 보기를 읽는 방식으로 읽어주셔야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와 보기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음원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리스닝 파트별 스킬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스킬을 배웠다고 끝이 아니라 결국엔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고득점을 원하고 계시다면 스킬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는 목표한 점수를 받는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LC 점수를 만점 또는 만점 가깝게 올리려면 결국엔 정확하게 듣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정확하게 듣는 훈련이 끝나면 오늘 영상에서도 나온 최신 출제 경향이 완벽 분석된 해커스토익 실전 LC, RC 1, 2 문제로 실전과 똑같은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45분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가면서 문제를 푸는지가 LC 점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영상 보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